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마친 사람들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는 과연 교과서와 시험 문제 속에 있는 머나먼 존재일까요? 학교에서 들었던 국어 수업을 떠올려 봅시다.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이 시는 노래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맞아요. 시의 원래 모습은 노래였습니다. 아득한 과거, 문자가 없고 말만 있던 시절. 하루 종일 멧돼지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열매 따고 그러던 시절이요. 수렵과 채집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많았겠죠? 하지만 어떤 날은 고기도 잘 잡고 열매도 많이 모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부족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파티를 열었겠죠? 자, 밥을 다 먹었어요. 이제 배도 부르겠다. 그럼 그 다음엔? 놀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도 아이나 어른이나 밥 먹고 나면 게임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신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서 서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또 신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거기에 맞춰서 춤도 추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배울 시는 바로 그러한 노래에서 비롯된 거예요. 물론 노래 자체가 시라는 말은 아니고 시간이 흘러 문자 언어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면서 노래 가사가 시로 갈라져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의 기원입니다. 처음 치고 좀 내용이 길었죠. 그러면 다시. 시란 무엇인가요? 시를 교과서적으로 정의하자면 하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하여 표현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화자, 생각이나 느낌, 운율, 함축, 노래 이런 단어가 되겠죠? 즉, 이들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면 그것을 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예시 작품을 볼게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요즘 주변의 어떤 나라에서 이분이 자기네 나라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쓴 시도 자기네 나라의 시라고 우기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길은 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누가 봐도 시처럼 생겼죠. 하지만 국어 공부를 할 때에는 감으로 때려 맞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말을요. 자, 지금 이 순간 합리적인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시의 정의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작품이
시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라고 부르기 어렵겠죠. 제목은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첫째, 새로운 길이 생겼다. 둘째, 원래 다니던 길이 새롭게 느껴지다. 셋째, 새롭게 생긴 길을 걷다? 이렇게 등등. 하지만 처음부터 제목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작품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목의 의미가 드러날 테니까요. 자, 그 다음 작가는 윤동주.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하던 시인이죠. 주로 식민지 청년의 고뇌나 방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찰 등을 고백적인 어조로 노래했던 분이죠. 그럼 작품을 읽어봅시다. 먼저 제가 시를 낭송해 볼게요. 여러분은 제 낭송을 들으면서 이 시의 첫인상을 파악해 보세요.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있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시의 첫인상이 썩 좋았어요. 부드럽고 순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의지적인 모습도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시의 첫인상을 파악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분석해 봅시다. 시 분석의 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시에서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1년을 볼까요? 자, 1년에서는 화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행을 보며 그러니까 시냇물이죠. 이거를 건너서 숲으로 가고 있죠. 이행에서는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즉 1년에서는 화자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겠네요. 자, 2연에서는 화자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요. 이 길은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어갈 거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의 길이래요. 자,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을 나만의 길. 이 길은 바로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의 의미는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시의 함축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시는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짧은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어가 강한 함축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 잘 파악해야 돼요. 3년에서는 길을 걷는 도중에 보는 다양한 대상이 나타납니다.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연에서는 이연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식구는 언제나 새로운 길, 이것인데요. 위에서 길의 함축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인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연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새로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이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의 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나가 있는 거고, 현재의 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란 말처럼 참 쉽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 증명한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쉽게 좌절하고 또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서서히 지쳐가죠. 아마 이 시의 화자도 인간이기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혹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화자는 새로운 길이라는 인식을 통해 그러한 인생을 거부합니다. 즉, 화자는 쳇바퀴처럼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먼 미래에도 말이죠. 자, 오연은 1년의 반복입니다. 자, 이제 그럼 내용 분석이 끝났습니다. 주제를 정리해 볼까요? 주제는 시인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먼저 화자는 나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현재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때 길은 인생을 의미하니까 결국 화자는 현재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화자는 그냥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화자,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에 대한 태도, 요거를 분석한 다음에 잘 조합을 하면 주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형식과 표현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작품은 현대시인데요. 일반적으로 현대시는 운율과 같은 형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먼저 1년을 볼게요. 자, 1년을 보면 모모를 건너서 모모로, 모모를 어떻게 해서 모모로. 그 다음에 2연 볼게요. 모모도 가고, 모모도 가고. 나의 길, 새로운 길. 3년 민들레가 모모가 모모하고, 모모가 모모하고, 모모가 모모하고, 모모가 모모하고. 4연, 5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또 요 지금 1년과 요 5연의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의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고 또 구조적으로 안정감과 통일감을 주죠. 자, 그 다음은 표현상의 특징으로 상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상징이란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표현법이죠. 이 작품에서는 바로
길, 이 길이 바로 상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화자가 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인생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나 삶, 이런 말들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인가요? 일단 얘네들은 일정한 형태가 없죠? 그럼 추상적이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은 말 그대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막연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시인은 인생을 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다른 말로 문학적 형상화라고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분석이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죠. 분석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시인가 아닌가? 기억나나요? 분석이 끝났으니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 작품에는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 있나요? 네. 둘째, 운율이 드러나나요? 네. 셋째,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예. 어때요? 새로운 길,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국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마 주로 문학과 문법을 올릴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매운맛이 난무하는 유튜브에 좀 순하면서도 무언가 좀 얻어갈 만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문학이나 문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 선생이었습니다. 리바